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2-3-11강이죠.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이론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공부한 게 여러분들 뭐뭐 공부했었습니까? 이제 기능 이론하고 갈등 이론 이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사회 체계 이론, 생태학 이론, 그리고 이제 자원 동원 이론, 사회적 교환 이론에 대해서 이제 6개 공부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것이 좀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뭐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트 이론, 다원주의 이론, 사회 구성 이론, 구성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력 의존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 연결망 이론까지 6개인데 사회 연결망 이론 같은 경우는 패스하도록 할 겁니다. 이제 네트워크라고 기억해 두면 돼. 네트워크. 이렇게 총 이제 12개 중에서 사회 연결망 이론 패스하고 총 11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선배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배가 이야기했잖아. 딱 제목만 보고 핵심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라고 했죠. 오늘 나가는 수업 내용은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만 기억해도 개념도 아니고 단어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 이론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핵심 단어 하나씩만 기억하고 이것도 못하면 안 되지. 우리 그래도 1급인데 1급 시험 공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 나가는 내용은 이론 하나의 핵심 개념이 아니라 핵심 단어 하나만 기억하자. 좀 더 될지도 몰라요. 핵심 단어 이상 될지도 모르죠. 하여튼간 최대한 핵심적인 거, 엑기스만을 그냥 꼬아가지고 아주 농축된 엑기스만을 여러분들 수업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엘리트 이론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스타입니다. 엘리트 이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엘리트 특정 소수 집단이 장악한다. 여기 끊어야 되겠지. 이 자신들이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엘리트, 특정 소수 집단이죠. 이 엘리트들이 이익을 위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익이야. 핵심 포인트. 자신들이 이익이야. 대중들의 이익이 아니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만을 위해서 엘리트, 자신, 그 소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도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을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정책을 도입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권력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야. 다른 거 다 들으셨고, 여러분들 뭐만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소수 이익, 엘리트 이익만을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엘리트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뭐야? 여러분들 소수 이익이야. 소수 집단, 즉 엘리트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여러분들 뭐 다 한다는 얘기야. 권력을 장악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엘리트 이론에선 사회 복지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르면 그 사회복지정책, 대중을 위한 복지정책일까? 아니란 얘기야. 그것도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누구를 위한 그 사회복지정책이란 얘기야? 얘들만을 위한, 엘리트만을 위한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이론은 모든 것, everything, 모두 뭐? 누구를 위한 거야? 엘리트만을 위한 거야.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선배, 엘리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 선배를 똑바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등치 좋고 머리도 크고 뭔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 엘리트입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라는 건 여러분들 소수 독점적 자본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지식층들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라고 하지요. 이 선배와는 여러분들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선배는 서민적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다원주의 이론입니다. 다원주의 이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지역사회 복지 정책을 이익 집단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익 집단 우선 이야기해 줄게요. 이익 집단. 뭔 얘기냐? 딱 봐서 잘 이해가 안 되겠죠. 다원주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익 집단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을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익 집단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잖아. 뭐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의사협회, 그리고 이제 변호사협회,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회계사협회, 아니면 변리사협회 이렇게 이익 집단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양한 진짜 이익 집단 있잖아. 이렇게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다원주의로는 이익 집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원은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가치들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익 집단이 있지만 그 집단이 전부 다 취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과 가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과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타협하기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그게 공공정책이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정책을 어떤 정책을 이익 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다.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원주의야. 이해됐죠? 잘 이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 이익 집단은 엄청나게 많아. 이익 집단은 엄청나게 많아. 자, 이익 집단이 취할 수 있는 자원이나 가치는 적어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대립도 하기도 하고, 타협도 하기도 하고, 그래. 조정하지요.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게 뭐란 얘기야, 여러분들? 공공정책이란 얘기야. 이 공공정책 안에는 뭐가 포함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사회복지정책, 지역사회복지정책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원주의 이론에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익 집단이 되겠죠. 이익 집단. 이해되겠죠? 예? 꼭 머릿속에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다원주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엑기스만을 뽑아서 이 선배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수업을 해 주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구성주의 이론.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를 구성론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성론. 저번 시간에 이제 문제도 나왔었죠. 구성론. 구성론이란 건 뭐냐면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 구성론이라는 것은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어. 모든 것은 다 주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맞고 틀린 게 없고 다 다르다라는 게 구성론입니다. 다 다르다. 자, 그럼 그런 사회에 적응해서 살기 위해서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폐쇄적이어야 되겠어? 개방적이어야 되겠어? 당연히 개방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론에서는, 사회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다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구성론 핵심 키워드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는. 모든 것은 다 달라. 그러면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해석해야 돼. 알았죠? 그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 해석해야 돼. 해서 각각의 것에 대해서 다 해석해야 돼. 맞고 틀린 게 없고 다 다르다. 자, 사회 구성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절대적인 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즉 주관적으로 또는 재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달라.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나왔어. 뭐? 해석. 됐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할 때도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적이어야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규범, 신념, 태도 등은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여기서 키워드, 이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문화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된다? 사회 구성 역시도 어떻게 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문화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가치나 규범이나 신념, 태도 등은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이야기겠고요. 자, 그리고 사회 체계는 상호 역동적 관계에 있는, 문화 체계는 상호 역동적 관계에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 창조되고 건설된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고. 역동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고동적이야 아니 유동적인 거야? 여러 번 나왔어. 역동적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죠. 고정된 게 아니란 얘기야. 역동적인 거라는 얘기는. 알겠죠? 자, 그러면 구성론에서 사회체계는 어떻다란 얘기야? 사회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란 얘기야. 역동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창조적으로 건설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구성론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역동적 관계다. 역동적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창조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관계된 정치, 문화, 역사에 대해 통찰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관련된 정치, 문화,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통찰하고 클라이언트와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클라이언트의 어떤 가치, 규범,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구성론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구성론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해석이야. 해석, 잘 해석하면 다 달라. 이게 여러분들 구성주의 이론, 구성론이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권력 의존 이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사회는 있죠. 돈 많은 사람들도 계시고, 이 선배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있는데 권력 의존 이론은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빈자들은 부자들한테 의존한다라는 게 권력 의존 이론이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하고 크게 둘로 나누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를 주고? 도움을 주고. 자,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의존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권력 의존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해피하지. 도움 주고, 의존하고서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 서로 잘 살아요, 형님. 너무 좋잖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돈만 주면 끝인데,
돈만 주면 끝인데 돈뿐만 아니라 뭣도 한다는 얘기야. 통제도 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한다는 얘기야? 관리, 감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응? 응. 돈 주고서 도움 줬어. 어떻게 잘 썼냐? 어디 봐봐. 너 이거 왜 샀어? 이 새끼 이거 비싼 건데 이걸 못하러 사. 이놈의 새끼 이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네. 이놈의 새끼 봐라. 이렇게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야. 주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게 뭐다 여러분들? 권력 의존 이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원이 많은 조직이 부자가 적은 조직, 가난한 사람을 뭐 한다? 통제한다. 통제한다는 건 뭐라고 해서? 관리, 감독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재정 마련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가난한 자네요. 그죠? 사회복지 조직은 재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후원처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부자들을 발굴해야 돼. 그래서 부자들한테 뭐 해야 됩니까? 의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론이에요? 권력 의존 이론이에요.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불쌍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 자, 권력 의존 이론. 권력 의존 얘기해줬죠? 핵심 키워드 통제. 통제한다. 통제. 관리, 감독. 자, 가슴이 답답하니까 수업도 잘 안 되네요. 의존해서 사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사회적 자본 이론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자본 이론.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 하니까 사회적 자본은 뭔 것 같아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여러분들 뭐를 얘기해 줄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한 나라의 자원, 이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자원에서는 뭐 석유 같은 거, 지하 자원이나 막 이런 것들, 이걸 뭐라고 그래? 물질 자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천연 자원이라고도 하고요. 이것 말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사람이 많잖아. 인적 자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자원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자원, 인적 자원, 플러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 사회적 자본.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을 그냥 사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민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라는 게 일종의 네트워크죠. 연결망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민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데 협력할 수 있는 자원을 얘기하는 거야. 지역민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서로 네트워크 맺고요. 이러잖아. 여러 가지 제도 만들고요. 이러는 거를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월드컵 같은 경우 올림픽 열리고 그러면 국민들이 한데 뭉쳐서 막 응원하고 그러죠. 그것도 사회적 자본이에요? 그것도 사회적 자본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을 한데 힘을 모을 수 있는, 협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건지 알겠죠? 사회적 자본. 이 사회적 자본은 바탕이 되려면 뭐가 바탕이 되게 되겠어? 밑바탕. 서로 이제 힘을 한데 모으고 여러분들 한데 으쌰으쌰하고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신뢰죠. 그죠? 신뢰입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또 정부도 국민을 서로 믿어야 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돼. 정치를 잘해야지 사회적 자본을 여러분들 키울 수가 있고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회적 자본 어떤 건지 알겠죠? 사회적 자본 이론, 네트워크, 사회적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합심하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사회적 교환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작용하고 이러는 거, 네트워크 연결하고 이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관계, 수평적 관계여야 된다는 얘기겠고요. 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교환 관계라고 하고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본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이게 아까 이 선배가 처음 말했던 거.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얘기한 거야? 힘을 한데 모을 수 있게 하는 그 자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번 형성된 이런 사회적 자본은 한 번 형성된 후에도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월드컵이나 올림픽 있고 막 이러면 막 국민이 한데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또 정치권에서 한 방 뭐 딱 매겨. 그럼 또 여야로 그냥 쫙 좌파 우파로 그냥 쫙 갈라져 그냥. 모세가 딱 내리시면 이제 쫙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래 버립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번 형성 후에도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수록 축적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정합관계다.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막 으쌰 해가지고 읽으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호혜성에 기반하지만 호혜성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말 그대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야. 네트워크. 이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여러분들 주고받아야죠. 매일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한번 축의금 냈으면은 또 줘야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했어? 받기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양아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아치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혜성에 기반하지만 불안정하다. 주는 놈도 있고 안 주는 놈도 있고 도망치는 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동시에 항상 동제로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는 어떤 국민들, 지역민들 간의 어떤 연결망을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사회적 자본이 전제다, 아주 밑바탕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겠고, 지역사회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을 강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물질 자원도 중요하고요. 그죠? 이쪽 자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은 무한히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자본을 잘 갖추어져 있으면 있죠. 국민 간에 어떻습니까? 정부, 종교 모든 간에 어떤 신뢰도도 높아지고요. 이런 어떤 국민 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 갖추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지금처럼 어떤 불필요한 어떤 소모적 논쟁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국가적인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효율성이 높아지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그럼 어떻게 우리 모두 다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매일 그냥 쌈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배가 국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회적 자본이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고 싶은 마음도 안 듭니다. 한데 이제 풀어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론은 A사회복지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아이고, 여기 나왔네, 그냥. 무슨 이론? 딱 나오죠. 여기까지 읽어도. 미쳤던 사회, 자국의 사회, 경제 및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이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까지 나왔어. 키워드 해석해야 된다.
그들의 입장이 있어. 그들의 문화를 다 해석해야 된다. 무슨 론? 구성론. 나와야지요. 37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자, 38번 봅니다. 지역사회 복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4회. 지역사회 상실을, 여기 여러분들 지역사회 상실론 나오니까 언제 배웠던 거야? 이거 이천배 이거 처음 보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복지를 처음 나올 때 배웠잖아요. 지역사회 바라보는 이론 세 가지. 지역사회 상실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보존 이론, 지역사회 개방 이론 세 가지 한 거 있잖아. 앞에 있어요. 지역사회 복지를 처음에. 거기. 지역사회 상실 이론. 과거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이상적인 것으로, 복구될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로 간다. 없는 것이니까 상실. 맞잖아. 그죠? 자, 그럼 1번 맞고요. 사회 체계 이론. 지역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고, 지역사회와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정확하게 그냥 표현 잘 했죠? 잘 됐고요. 생태이론,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경쟁 중심화, 분산 분리 등의 다양한 개념들을 사용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갈등이론,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이 교환 가능한 자원을 매기로 사회적 행동,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교환이론이잖아. 그죠? 이거는 교환이론. 자, 그럼 38번에 옳지 않은 거 4번 나왔네요. 자,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방 이론, 사회적 지지망의 관점에서 비공식적인 연계를 관계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3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4번. 이건 교환 관계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자, 이제 38번 끝나고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권력 의존 이론이라의 관점에서 권력 의존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21의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기억.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위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또 장애인 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모여서 결정하네. 이거 여러분들 무슨 이론이라고 했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이론이라네. 문제 풀어보기 싫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다원주의 이론. 그렇죠? 다원주의. 자, 두 번째 봅니다. 노인복지관은 은퇴 노인의 재능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기획한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교환이론이겠죠. 교환이론. 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았어. 통제를 받았잖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권력 의존이론. 의존하고 참 도움을 주지만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통제한다. 관리 감독한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이론이다, 여러분들? 권력 의존이라는 거. 자, 39번의 정답. 그럼 몇 번만 맞은 거야, 여러분들? 디귿만 맞은 거네? 2번. 자, 봤습니다. 여러분들 딱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울 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암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이론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요. 앞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이제 우리가 총 11개가 되다 보니까 딱 놓고 암기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았습니다. 11개 그 핵심 개념 단어 외우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이 선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선배도 워낙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고 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또 이제 용기를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갑니다. 자,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